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산다는 건 곧 끝없는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잔소리, 사소한 말실수에 날아드는 비수 같은 말, 멈추지 않는 갈등의 폭풍. 그 속에서 노년은 천천히 부서집니다. 병보다 무섭고 가난보다 치명적인 건 바로 사람과의 충돌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며 억지로 함께 살면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싸움도 끝없는 눈치도 사라집니다. 고요한 하루, 단순한 집안일, 자유로운 선택. 그것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노년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조용히 늙어갈 수 있는 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시끄러움입니다. 집안의 다툼, 끝없는 요구, 멈추지 않는 참견. 그 소음 속에서 늙어간다는 건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고요해야 할 노년이 전쟁터 같은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침묵이 집안을 채우고 그 침묵이 곧 평화가 됩니다. 조용히 늙어간다는 건 더 이상 아무도 주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호사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윤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TV 소리를 크게 틀어대는 가족들. 그녀는 작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 전쟁 같은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또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고, 한숨을 쉬면 집안 분위기 흐린다며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마 개로도 막을 수 없는 건 마음속의 소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흘린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고요를 잃었어. 늙어간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는 건데 매일 싸움과 소음 속에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결국 그녀는 아들 집을 나와 원룸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호사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외로움은 참을 만하지만 소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야. 부산에 사는 최성호 씨 역시 충격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들려오는 건 잔소리와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조용히 닫으세요. 아버지, 물컵은 이렇게 놓으셔야죠. 심지어 TV를 보다가 웃기만 해도 아버지, 애들 자는데 왜 소리 내세요? 라는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늙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시끄러움의 원인으로 몰렸습니다.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안에서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손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의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는 집 안에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된 그의 내면은 시끄러운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사람들과의 동거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조용히 늙어갈 권리를 원했을 뿐이야. 혼자 산다는 건 외롭지만 동시에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늙어가는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호사입니다. 시끄러운 갈등, 불필요한 잔소리, 눈치 주는 소리에서 벗어나 오직 내 숨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내 짐이 아니라 남의 짐입니다. 자식의 빚,
손주의 학원비, 형제의 부탁, 친구의 하소연.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떠안으며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노년은 사라지고 남의 삶만 짊어진 채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불행은 내 몫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내 짐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정희 씨는 평생을 남의 짐을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노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버티면 돼. 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카드빚, 세금 체납, 심지어 사채까지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국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가 왜 아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거야? 결국 그녀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마세요. 아니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떠나 홀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였어.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해방이야. 부산에 사는 김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의 학원비를 대주고 며느리의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다 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쓸 돈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 밥마저 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그가 병든 줄조차 몰랐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에도 조금 더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씨는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떠안고 살다 갔다.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어. 남의 인생을 짊어지는 순간 내 노년은 사라집니다. 자식의 실패, 형제의 욕심, 친구의 하소연을 대신 떠안다 보면 결국 내 건강, 내 돈, 내 평화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고통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빚도, 갈등도, 하소연도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오직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무게는 끝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내 어깨 위의 짐이 사라지고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비극은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허락을 받고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정작 견딜 수 없는 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비록 쓸쓸할지 몰라도 내 죽음의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은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정작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하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곧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윤숙 씨는 밥을 먹는 시간조차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엄마, 건강 생각 안 하세요? 라는 핀잔이 반찬을 하나. 잘못 집어 먹으면 엄마, 이건 아이 거예요. 라는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지만 그녀는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아들은 엄마, 병원비는 이렇게 쓰셔야죠. 라며 모든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그녀가 토해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하녀였고 이제 늙으니 환자일 뿐이야. 내 삶의 주인은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어. 결국 이윤숙 씨는 아들 집을 떠나 홀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외롭다고 했던 첫날 밤 그녀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내가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떻게 늙을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죽음의 순간까지 내 주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혜남 씨의 사례도 뼈아픕니다. 그는 은퇴 후 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처음엔 효심 가득한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족쇄에 묶였습니다. 집안의 자빌은 그의 몫이었고 TV를 보다가 웃으면 아버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세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성년자가 된 것처럼 감시당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병원에서 왔습니다. 정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딸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남이 정하냐? 결국 그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원룸을 얻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말했습니다. 비록 혼자 늙어가지만 이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의 선택이 아니라 존엄의 선택입니다. 자식의 허락 아래 늙는 것보다 내 결정 속에서 늙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건 지옥이고 고요 속에서 내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축복입니다. 네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드는 말의 칼날입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혀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친구의 뒷담화, 자식의 무심한 말, 형제의 차가운 눈빛, 피를 나눈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모르는 이에게 맞는 주먹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상처 줄 사람도 없고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말, 내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 고요가 곧 평화이고 상처 없는 삶이 곧 행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명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 또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칭찬을 했다가 며느리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든 말이 불편한 말로 취급되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도 죄인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돼. 내 입은 이미 다쳤고 내 마음도 다쳤어. 김 씨는 결국 자식의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에게 상처받으며 사는 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부산 사구에 사는 최재호 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늘 그의 자식을 흉보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 아들은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 우리 애는 벌써 집 샀어. 또 다른 친구는 뒤돌아서 그의 가정사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최 씨는 결국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인간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이라 더 아팠다. 그 후 그는 술자리를 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늙어가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더라.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피로만 남깁니다. 자식은 무심한 말로 가슴을 찢고 친구는 뒷담화로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상처 줄 인간이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만 남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리는 건 TV 소리와 내 호흡뿐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남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상처에서 해방되고 비로소 내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5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사치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내 시간, 내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얽혀 살면 그 마지막 사치조차 빼앗깁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났는지, 밥을 뭘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낱낱이 노출됩니다. 내 인생인데도 늘 감시당하고 내 집인데도 늘 침입당하는 기분. 결국 그 속에서 사생활은 산산조각 나고 마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질문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곧 법이고 내 공간이 곧 성입니다.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효심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가 혹시 쓰러질까봐. 그러나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들은 바로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또 드세요? 건강 생각 안 해요? 손주도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문 잠그면 안 돼요. 그녀는 결국 자기 방에서조차 자유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라고 떠들었습니다. 사적인 일이 동네에 퍼져버린 순간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공간이 없어. 내가 뭘 하든 다 들키고 다 간섭당해. 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결국 최 씨는 아들의 집을 떠나 혼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다. 부산 남구에 사는 박영수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침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라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녁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 뭐 하세요? TV 같이 보시죠. 라며 억지로 불려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은행 통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아버지,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라며 간섭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기운에 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지 내 죄수가 아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걸 보고해야 하냐? 그 후 그는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딸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가고 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지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구도 묻지 않아.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지 몰랐어. 그의 말은 사생활의 가치를 증명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비밀이 곧 평화입니다. 여섯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활비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족쇄는 돈입니다. 버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족쇄가 풀립니다. 먹을 만큼만 사면 되고 쓸데없는 지출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얽혀 살면 생활비는 미궁이 되고 계산은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눈치 없는 지출, 통제 불가능한 소비, 끝없는 요구가 노년의 피를 말립니다. 결국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생활비의 덫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혼자 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내 손 안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단순함이 곧 마음의 평화가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효도라 믿었던 동거는 곧 파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조금 보탰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했지만 그 채우는 돈은 모두 그녀의 연금이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며느리의 취미 생활비까지 결국 김 씨의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어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론 부족해요. 좀 더 보태 주셔야겠어요.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마저 남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비 계산도 못하는 인생이 됐어.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았어야 하지? 결국 김 씨는 아들 집을 나와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룸의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자신이 고른 음식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내 손에 남는다. 생활비가 단순해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부산 서구에 사는 이성호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챙길게요. 라며 효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지출이 그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니까 공과금은 분담해야죠. 그러나 실제로는 분담이 아니라 전가였습니다. 손주의 스마트폰 요금, 외식비까지 고스란히 그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통장은 텅 비었고 그는 술로 분노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를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허덕여 건강까지 포기하실 겁니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과 얽혀 사는 한 생활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결국 그는 딸 집을 떠났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남았지만 지출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졌습니다. 쌀 한 포대, 약값, 전기세, 가스비. 계산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롭냐고? 아니, 나는 이제야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단순한 계산이 내 마음까지 구해냈다.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얽힌 관계 속에서 끝없이 새어나가는 생활비의 덫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버는 만큼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비합니다. 통장의 흐름이 단순해지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